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중국 축구의 상징 우레이 선수가 결국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됐습니다. 월드컵 예선 마지막 두 경기, 중국이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할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에이스가 빠졌다는 건 충격 그 자체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우레이는 부상 회복이 더뎌 장시간 훈련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며 결국 대표팀에서도 빠졌다고 합니다. 경기에서 37골을 넣은 중국 축구의 1인자, 사실상 대표팀 은퇴 수순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김준석 해설위원과 함께 무너진 중국 축구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 축구에 더 큰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레이, 아마에치, 96구 경기 선입 1호골,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공격수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축구의 얼굴이자 상징이었습니다. 팬들에게는 늘 한 줄기 희망이었죠. 경기를 앞두고 혹시 오늘은? 이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었던 단 한 사람. 그런 우레이가 이제 대표팀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엔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표팀 은퇴가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중국 산둥 지역의 저명한 스포츠 기자 정진 씨는 우레이는 장시간 훈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타박상 혹은 일시적인 피로 누적이 아닙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의 상태, 즉 대표팀에서 사실상 마지막 인사를 한 셈입니다. 우레이는 지난 수년간 중국 대표팀의 공격 전술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의 속도, 위치 선정, 골 결정력은 부족한 중국 공격진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제 무대에서도 통했던 무기였습니다. 2019년 스페인 라리가 에스파뇰에서 활약하며 아시아 선수로 주목받았던 그의 존재는 중국 축구 팬들에게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현재 우레이는 장시간 훈련조차 어려울 정도로 몸이 무너져 있고 대표팀 차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한 주전 한 명의 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세워온 공격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의 타격입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까지 우레이에게 너무 많은 걸 의존해 왔습니다. 전방에서 해결해줄 선수가 우레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술도, 플레이도, 골 결정력도 거의 모든 게 그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죠. 그런데 그 우레이가 빠진다는 건 단순히 선수를 하나 잃은 게 아니라 축구팀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남은 예선 두 경기는 생존이 걸린 운명의 승부입니다. 1승 1무면 최종 예선에 갈 수 있고 패하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국면에서 중국의 유일한 해결사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 팬들과 언론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와 포털에는 이제 끝이다. 중국 축구는 희망이 없다는 글이 쏟아졌고 일부 매체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사실상 세대 교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선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레이라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걸었던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한국처럼 시스템 속에서 여러 선수가 성장하고 서로를 보완해주는 구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축구는 에이스가 무너졌을 뿐인데도 함께 주저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위기를 중국은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 넘길 수나 있을까요? 자, 우레이는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가치는 바로 전술의 핵심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빈 공간을 찌르는 침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 중국 대표팀의 공격 패턴 자체가 우레이를 중심으로 짜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우레이가 빠졌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를 대신할 확실한 대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 언론은 왕이둥, 장위닝 등 젊은 공격수들의 분발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은 그냥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두 경기예요. 상대는 인도네시아와 바레인. 둘 다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팀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아시아 최다 유망주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2세 3년 사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바레인도 중동 특유의 끈질기고 조직적인 수비로 유명한 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레이의 빈자리를 단지 젊은 선수들의 노력으로 메우겠다고요? 전술적인 대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레이가 빠지면 그만큼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건데 중국 대표팀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한 명 빠졌다고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애초에 전술적 플랜 B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왕이둥이나 장윤인 같은 선수들은 아직 A매치 경험이 부족합니다. 큰 무대에서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그런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월드컵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런 중압감을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에게 모든 걸 맡긴다? 중국 축구는 지금까지 우레이라는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해 왔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골을 만들고
그가 빠지면 팀 전체가 방향을 잃는 구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전환이나 시스템 재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대표팀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시스템 없는 축구, 전략 없는 대표팀. 공격이든 수비든 결국 중요한 건 조직력과 계획입니다. 개인 한 명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남은 두 경기에서 중국은 단순한 경기력이 아니라 대표팀 전체의 방향성 자체를 의심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중국은 남은 시간 안에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레이의 부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는 걸까요? 해답은 오직 경기장에서 드러나겠죠. 지금 중국 대표팀의 현재 순위는 C조 최하위입니다. 2승 6패, 승점은 고작 6점, 남은 경기는 단 2경기뿐입니다. 그런데 4위 인도네시아는 승점 9점, 바레인도 6점으로 동률입니다. 즉 중국은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겨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 아주 위태롭습니다. 문제는 성적만이 아닙니다. 전력의 핵심인 우레이가 빠졌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빠졌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건 전술의 붕괴를 넘어 정신적 중심까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대표팀을 이끌 주장도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리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할 그 자리에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직은 있지만 중심이 없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우레이였던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세계 무대에서 유럽 무대에서 이미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각자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며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대표팀에서는 개인기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완벽하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기술과 시야, 그리고 팀을 살리는 플레이까지 인정받으며 이제는 월드클래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수 한 명에게 모든 걸 맡기는 중국, 그리고 전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수준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닙니다. 축구를 바라보는 철학, 시스템의 깊이에서부터 벌어진 격차입니다. 앞으로 남은 2경기, 중국은 단순히 이겨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은커녕 아시아 정상조차 멀어질 겁니다. 중국 축구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문제는 선수 개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전술도 없고 체계도 없고 유소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를 키워야 할 시스템이 그저 기성스테만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졌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레이입니다. 올해로 만 34세. 지금까지도 중국 대표팀 공격을 책임져 왔고 여전히 대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0년 넘게 대표팀에 머문 선수 하나 빠졌다고 팀 전체가 무너진다면 그건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수를 대체하지 못한 축구 시스템의 실패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의 뒤를 이어 황희찬이 있습니다. 조규성, 엄원상, 홍현석, 백승호, 설영구. 포지션별로 미래를 책임질 자원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세대 교체, 준비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선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는 선수를 계속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프로팀과 K리그 유소년 시스템, 그리고 대표팀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성장 경로가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의존하는 팀은 무너지고 시스템을 가진 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국 축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허술한 구조의 붕괴입니다. 이제는 선수보다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할 때입니다. 브랑코 이방코비치 감독의 고민, 지금 정말 깊을 겁니다. 사실 그는 끝까지 우레이를 믿었습니다. 작년 부상 이후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카드로 소집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경기 투입은 고사하고 결국 다시 소속팀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선수의 몸 상태가 뒷받침되지 않고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술은 정체돼 있고 정신적 중심도 경기장 안팎의 리더도 없습니다. 세대 교체는 실패했고 여전히 특정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운영 방식. 한마디로 말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감독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전장이 엉망이라면 장수 혼자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고군분투는 분명하지만 지금의 중국 축구에는 그를 받쳐줄 토대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지금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중국 축구의 몰락, 더 이상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붕괴이고 철학의 부재이며 준비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어떻습니까? 이강인, 홍현석, 조규성, 황희찬. 세대는 바뀌고 있지만 흐름은 끊기지 않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기기 위해 뛰는 게 아닙니다. 축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철학, 정신,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우레이 같은 스타 한 명에 의존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반면 우리는 지금처럼 준비하고 쌓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구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끝까지 함께 응원합시다.